친절한 선자 씨. 선자 씨 수상한데. 교수님 뭔가 아시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군요. 아 그러겠네요. 다 아시겠네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관련된 이름들을. 1986년 그 당시 신당동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목욕탕에서 땀 쫙 빼주고 이거 쌍화탕 마셔봐. 너무 좋아. 언니는 마음 씻고 오는데 어쩜 피부까지 좋아. 아주 반딱반딱 눈이 나네. 부럽다. 얼마야? 갑자기 여성 A 씨가 숨쉬기 힘든 듯 목을 움켜쥐더니 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왜? 왜 이래? 왜 이래? 이어 A 씨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4월 4일 용산역 앞에 시내버스 안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 B 씨가 갑작스러운 구토와 함께 호흡 곤란을 보이다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저기? 1988년 8월 8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안 동일한 증세를 보이던 C씨 또한 그대로 쓰러져서 사망.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 3명이 연이어서 돌연사하자 경찰은 이상한 걸 좀 느끼죠. 네, 방법도 똑같고. 마지막 사망자 C씨. 네. 이분은 이제 손 씨라는 여성분이었거든요. 네. 아니 버스 안에서 사망자가 나온 거야? 네. 야, 그 목격자는 이 버스 기사 말로는 피해자가 구토를 하더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져서 병원을 옮겼다고 하네요. 그래? 외상은? 딱히 외상은 없어서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가 아닐까 싶네요. 아, 그러기엔 좀 젊은데. 경찰은 이 손 씨 부검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인터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시죠. 결과는 뭐 유의 내용물과 전체 장기에서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이 검출됐으니까요. 단순한 뭐 심장마비로 죽은 변사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려운 수사가 닥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부검으로 검출된 독극물은 바로 사이안화포타슘. 독극물이 장기에서 검출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치. 경찰은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손 씨의 당일 행적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분이 원한 살 일이 좀 있었을까요? 에? 원한이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이렇게 받아야 될 돈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나 해서.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돈을? 누구한테요? 그리고 손 씨가 사망하기 직전 어떤 한 사람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줌마네 아까. 근데 더 이상한 건 말이죠. 목욕탕에서 갑자기 사망한 A 씨, 네. 그리고 귀가하던 그 버스에서 사망한 B 씨, 이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항상 그
그 여자가 옆에 있었다더라고요. 유력한 용의자네. 바로 친절한 선자 씨. 그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40대 주부 김선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외모에 엄청 신경을 쓰고 사치가 좀 심했대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요. 캐바레를 아주 자주 들락날락 거렸고요. 도박에까지 손이 약간 이유가. 돈을 그냥 그랜드슬램. 물 쓰듯이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버스에서 사망했던 손 씨. 네. 그 사람 김선자 씨의 시누이였다고. 가족이었어요. 남편의 동생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직계는 아니고요. 그 약간 좀 친척벌 네. 그 올케 신의관. 뭐 남편의 뭐 사촌 뭐 요즘 그렇죠, 그렇죠. 손 씨가 사망한 날 김선자와 이런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매물을 봤는데 딱 484만 원이 딱 모자라는 거야. 그거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거 사서 비싸게 팔게 되면 내가 돈을 더 얹어서 줄 테니까. 트저 패턴이 좀 똑같을까? 어떻게 안 될까? 거기서 이제 484만 원이라는데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빌릴 때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끊어지죠. 맞아요. 근데 김선자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484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지? 딱 모자란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우이한테, 올케한테, 신우이한테 굉장히 그 믿음을 준 거죠. 딱 끝전까지 요거만 내가 빌려주면 그러네, 되는구나 하고 요거 허풍이 아니다. 나오도록. 내가 다 긁어보았는데 지금 딱 484만 원이 부족하네. 너무 믿음이 가죠. 신우이 손 씨는 이제 돈을 빌려주려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수표를 건넨 뒤 헤어지기 직전에 급했는데 덕분에 내가 좋은 물건 살 수 있게 됐다. 아유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좀 한번 마셔봐. 김선자 씨가 신우이 손 씨에게 음료수를 건네준 거예요. 다들 기억나시죠? 네. 목욕탕에서 죽은 A 씨. 김선자 씨가 뭘 줬죠? 쌍화차. 그리고 버스에서 죽은 B 씨를 만났을 때도 친절하게 마실 걸 권했던 거죠. 근데 사건을 더 파헤쳐 보니까 또 다른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뭐예요? 신우이 손 씨가 사망하기 3개월 전 또 다른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와,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 40대 여성 김 씨는 집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요. 숨도 못 쉰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김 씨 역시 쓰러지기 직전 김선자 씨가 준 음료수를 마셨고요. 야, 진짜 사신이다, 사신. 근데 정말 더 충격적인 건 네. 사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발. 또 여자분 김창원. 누구지? 야, 그 88년 4월 거 시내버스 사망 사건 자료 받았다고 했지? 어디 있어? 저쪽 잘해.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당시에 이 사건도 돌연사로 정리가 된 거지? 네. 이 사건 분명 김선자랑 연관이 있어.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김선자 범행을 몰리는 좀. 이거 좀 봐봐. 김선자 씨의 친여동생입니다. 바로 직계 밑에 동생 김문자 씨예요. 바로 동생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당시 목격자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친동생이라고요?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옆에 계시던 분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놀래지. 어허. 여동생이 사망할 당시 김선자 씨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죠. 경찰은 김선자 씨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선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죠. 경찰들은 난감해집니다. 그도 그럴 게 마지막 피해자인 손 씨를 제외한 시신들은 네. 다 매장을 한 상태였어요. 아, 땅속에. 이렇다 할 증거가 지금 부검을 안 했어. 예, 없었던 거예요. 안 했지. 그래서 결국 경찰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꺼내기로 합니다. 시신 그 죽은 걸 봤어. 피해자들 시신을 AB 파서요? 예. 이미 매장한 시신들을 유족들에게 사실 어렵게 동의를 구해서 네. 피해자로 추정되는 3명의 무덤을 파헤치고 사체 부검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이 3구의 시신에서 전부 사이아난 포타슘이 아까 그거. 검출됩니다. 이 검출된 독극물 곽 박사님은 알고 계시죠? 사이안화 포타슘이라고 하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이안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이제 푸른색, 청록색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번역해서 한자어로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가리. 그리고 청산가리? 포타슘을 예전에는 칼륨이라고 불렀고 칼륨을 한자어로는 가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이안화 포타슘이 청산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체들에서 모두 검출된 청산가리. 이거 완전 뭐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다 똑같이. 근데 김선자 씨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해요. 네. 그래서 결국 경찰은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 김선자 씨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경찰이 집안 전체를 막 이잡듯이 아주 샅샅이 막 뒤졌어요. 당시 얼마 없던 여경들을 대동해서 몸 수색까지 다 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물증인 청산가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와. 야, 이거 뭐야?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에? 진정 좀 하시고.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돈 빌린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 잠깐만 저쪽에. 아 진짜 이게 웃기는 사람들이네.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없으면 나가요 나가. 저 가만 안 있어요. 예? 결국 경찰은 철수 준비를 했어요. 그때 뭐 나올 힘 뺐을 때 뭐가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그때 한 여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데요. 이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경찰은 끝까지 덜미를 잡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여자 경찰분께서 저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본인이 급했군요. 이분이 화장실이 급해서 네. 김선자 씨 자택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급하게 볼일을 보는데 앞에 이렇게 기둥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봤더니 밤톨만한 크기의 청산가리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와, 저걸 굉장히 큰 어떻게 거죠. 발견했어요? 나름 진짜 철저하게 숨겨놓은 거네. 그렇죠. 앉아서 볼일을 보는 여경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못 찾을 뻔했던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어 집 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뭐 핸드백, 수표, 통장들이 발견이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모두 피해자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저런. 신의손 씨에게 아까 얼마라고 했죠? 484만 원을 빌리고 난 후에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버스에서 사망한 B 씨는 700만 원. 여동생 김 씨에겐 1,000만 원.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빚이 있었던 거예요. 살해 동기는 뭐 단순하네요. 김선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고요. 나한테 산 거예요. 나 안 죽였다고. 나 아니라고. 나이스. 아. 저 아니에요. 나 아니라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구속 후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요. 1997년 12월 30일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을 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 MBC 뉴스데스크 영상이 있거든요. 예, 요거 이제 경찰 체포됐을 때 당시인데 한번 보시죠. 백지현 씨 나오네. 오명 연쇄 독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은 40대 여인을 진범으로 단정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분이요? 이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김 진짜 평범하게 생기셨다. 너무 평범하게. 그냥 가정주부죠. 여인을 연쇄적인 독극물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단정하고 안 해요, 진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7월 8일 시내 네, 저게 정상 엄청난 양입니다. 예. 20g 정도니까요. 소량도 가루로 사람이 죽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마시에서 살해한 혐의입니다. 목욕탕에서 사망한 A 씨 있었고 A 씨. 버스에서 사망한 B 씨 그리고 여동생 김 씨 그리고 신우이 손 씨 해가지고 네 명이잖아요. 근데 아까 뉴스에서 다섯 번째 희생자라고 이제 보도를 한 이유가 사실은 김선자 씨의 범행으로 의심됐던 사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아는 사건인가요? 또? 김선자의 친아버지. 와 진짜 페르 사건이래요 이거. 아니 뭐 동생 뭐 무차별적으로 근데 뭐. 근데 아버지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예. 자, 여동생 김 씨를 살해하기 한 달 전이에요. 김선자 씨는 아버지와 함께 친척 그 회갑 잔치에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나고 올라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아버지에게 네. 건강 음료를 건대요. 또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의심 없이 그걸 마셨고 김선자 씨와 이제 동승한 시외버스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딸이 주는데 의심을 어떻게 해요? 맞아. 버스 안에서만 세 사람이거든.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알고 봤더니 아버지한테 돈 빌렸어요? 3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고요. 돈 얻으려고 사람 쉽게 죽이는구나. 이거는 진짜 계획적으로 해서 단연간에 걸쳐서 진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독극물로 이렇게 살해하는 거는 정말로 진짜 시대의 압력 아닌가 하는. 근데 저는 그 친아버지도 똑같거든요, 상황이 지금. 똑같이 음료수 마셨고 같이 가다가 있었고 현장에 김선자 씨가 있었는데 이건 유죄로 지금 안 된 겁니까? 아, 다른 분들은 아까 그 매장된 상태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네.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선자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자기 아버지는 화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바람에 고령이시고 또 이러니까. 아버지도 살해했을 걸로 추정은 되지만 추정은 아하.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무죄가 떨어지는데 아까 뭐 박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매장을 한 시신에서 사이아나칼륨 그게 발견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청산가리 자체가 옆에 사람이 묻혀 있는 그 옆에 토양까지 오염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토양에서도 검출을 한 겁니다. 경찰들이. 여기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건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너무 무서운데. 주변 지인부터 가족까지 진짜 야멸차게 그냥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가 계십니다. 천원이지 천원. 근데 이것도 정말 측근 주변 이웃이었는데요. 김선자 씨는 이 피해자한테도 12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어요. 저거 돈을 빌렸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는 이제 독촉을 좀 해왔는데 어느 날 연락 한 통을 받아요. 내가 불광동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한테서 받아서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받으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방에서 김선자 씨를 이제 만나서 돈 줄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죠. 돈 줄 사람이. 그때 이제 김선자 씨가 율무차를 직접 타서 피해자한테 권합니다. 시츄에이션은 뭐 피해자는 다방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율무차를 마시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택시를 잡은 거예요. 근데 택시에도 김선자 씨가 따라 붙습니다. 와 진짜 무서워. 김선자가 어지러울 때 먹는 약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고 택시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는 몸이 너무 힘들고 막 느낌이 이상한 거야. 쎄한 거야. 그래서 김선자 씨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택시한테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눈치챘지? 본인 몸도 너무 힘드니까. 눈치가 아니라 이제 그때 그냥 육감적으로 내가 빨리 뭐 여기 있으면 안 이상한데? 되겠다 뭐 이렇게 됐던 거지.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집에 도착했고 다행히 몸이 점차 회복이 돼서 목숨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이거는 초창기예요. 지금 이제 미제 사건을 우리 김숙 씨가 늦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건데 네. 이른바 얘기하는 청산가리를 저 이렇게 조율할 줄 좀 어려웠던 시기예요. 미수네 미수. 미수죠. 살인 미수. 그래서 그 후에 양을 늘렸나 봐요. 그거 이제 그 학습 효과가 오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 또 있어. 이 김선자 씨가 예. 그 집을 찾아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따라가요? 그 추노야 뭐야? 다음 날 김선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뭐 그 김선자가 준 거에 청산가리가 있었다는 거 몰라요. 이제 자기 몸이 아픈 몸만 줄 알겠지.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오더니 아이 어제 어지럽고 뭐 힘들다고 그랬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120만 원을 딱 빌려간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줬어? 딱 갚고 가는 문제화시킬 거예요.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저 피해자 측에서 문제 삼으면 이거 저 뭐 경찰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걔가 뭐 주문 그렇죠. 음료수 먹고 내가 몸이 안 좋았어 이러면 주변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갚아버리고.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 전문직을 가진 그쪽으로 전문직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알았을 때 이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그 김선자 씨가 이제 검거된 후에 이때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대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소름 끼쳤겠죠. 와.